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상속세의 기본 내용을 파악하고 그 상속받는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상속 공부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상속세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구조를 공부하고 이해해 볼까 합니다. 상속세법은 예외가 많으며 놓고 빼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서 세무사 얘기를 시킬 때에 개념을 알고 지시하는 정도면 충분한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 등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노출된 재산 말고도 숨겨진 재산과 상속 개시 이전에 증여한 재산 등을 포함하며 모든 재산에 과세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에 대한 개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종류를 보면 피상속인 사망하면서 남긴 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사인 증여,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 대한 상속 재산의 분여, 유언 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인 증여는 상속 개시 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 및 상속 개시 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진 증여 채무의 이해인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증여를 포함하는 점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2조 3호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상속 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구분되는데 거주자인 경우는 상속 개시 현재 모든 상속 재산이 해당되고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에 있는 상속 재산만 해당되게 됩니다. 원래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은 대부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당연히 예외도 있을 것입니다. 상증법 제12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공단체 및 정당 그리고 사내복지기관 등에 유증하거나 증여한 경우가 주로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여받은 대상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단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 3호에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 성격이 좀 다른데 그 내용은 상증령 제8조 제3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분묘나 묘토인 농지에 관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해당될 일이 아니지만 만약에 있다면 비과세 규정을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과세 재산과 유사한 것으로 과세가액에 분산이 되는 항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립법인에 출연한 재산입니다. 상증법 제16조에서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슬픔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어떻든 상속에 대한 처리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재산을 남겨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 빚을 남겨주면 이것도 상속이므로 빚을 물려받기 싫으면 상속 포기라는 행위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한 상속을 받았는데 채무가 아닌 재산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 상속세를 얼마나 낼지, 안 내도 될지를 알려면 상속세의 계산 구조를 이해해야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1교시에서 상속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표를 이용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즉 총 상속 재산 가액에서 공과금과 상속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되므로 얼핏 간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세 계산 시에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을 거쳐야 제대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기는 한데, 세무사를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 원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 재산이라는 것이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실제적인 재산인데, 이것이 총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지가 사실 단순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내는 하는 최종 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항목별로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총 상속 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더해서 산출을 합니다. 첫째는 본래의 상속 재산으로 사망과 유증 그리고 사인 증여의 형태로 취득한 재산, 둘째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같은 간주 상속재산, 셋째는 추정 상속재산으로 이는 사망 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으로 용도 불분명 처분 재산 또는 채무 부담액을 말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쉽게 판별이 되겠지만 간주 상속재산은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간주 상속재산이야 IT 발전으로 대부분이 고인의 주민번호로 파악이 쉽게 되겠지만, 이 추정장 상속재산이 이게 문제입니다. 고인이 자식들을 모르게 처분해서 어디에 쓴 줄을 모른다면 이에 대한 소명은 자손인 상속인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 부담액도 상속재산을 줄여서 상속세를 적게 낼 의도가 있다고 보고, 명확한 거 아니면 세무기관에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소명도 상속인 쪽에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총 상속재산 가액에서 과세 제외 재산을 차감함으로써 상속재산 가액이 되는데, 금양, 임야와 문화재 같은 비과세 재산과 공익법인 출연 재산과 같은 과세가의 불산입 재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공과금과 장례비 그리고 채무를 공제받을 수 있고, 합산 대상 사전 증여 재산을 더해줌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공과금은 세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것인데 간과하기 쉬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장례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가 가능하고,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외에도 납골시설에 실제 지급된 금액은 500만 원과는 별도로 공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은 잘 보관해서 나중에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 개시 현재 피상속인의 미지급이자 임대보증금, 가수금 등과 같은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차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의 채무는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며 그에 대한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적인 채무는 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명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피상속인의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제받기가 힘들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가나 빌딩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올려두어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도 절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를 공제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후 검증이 아주 철저하니 이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합산 대상 사전 증여 재산은 상증법 제13조에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상속인은 10년 그리고 상속인 외에는 5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평가금액이 합산되게 합니다. 따라서 시가로 신고했으면 시가로, 기준 시가로 신고했으면 기준 시가로 합산이 되게 됩니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데 이 상속세율이 크다 보니 절세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투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상속 개시 전에 재산 등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채무를 부담해 상속 재산 가액을 줄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상증법 제15조로 상속 추정 제도를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상속 추정은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적용하는데, 소액이나 기간이 오래된 것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길고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세 가지 유형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동안 2억 원 또는 2년 동안 5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이, 상속 추정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분은 말이 없는데 상속인이 일일이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 재산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용처가 입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감해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 그런 경우에 증여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차피 상속 재산으로 가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 추정에 용도 불분명 금액이 밝혀지더라도 전액 상속 재산 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합산할 상속 추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용도 불명 금액 빼기 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것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 1개월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6억 원을 인출했는데 용도가 불분명한 것은 3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상속 추정액은 3억 원 빼기 6억 원의 20%와 2억 원의 중에서 작은 것 하면 결국은 1.2억 원이 되기 때문에 3억 원에서 1.2억 원을 빼게 되면 1.8억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개시일 1년이나 2년 전보다 훨씬 전에 인출하거나 그 기간 내에 2억이나 5억
이내로 인출을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상속세를 고민할 정도면 슬픔은 있지만 행복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과세 구조를 공부해 보았는데 역시나 양이 많습니다. 애초에 한 번에 다 커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나눠서 봐야 뜻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가 최근의 이슈이기는 한데 이 인플레 때문에 실물 자산은 가치 및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은 과거와 달리 변경된 것이 없으나 가치의 변화로 인해 상속세를 내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미리 공부해 두면 정말 도움이 될 것일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 과세 구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 힘도 주시고 긴밀한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상속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